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우고요. 지금 대화법 그 카페 운영자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그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 제가 어디죠? 초등임용고시 함께요 카페에 용감한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가지 교육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교육 중에서 하는 프로젝트,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화법 관련해서 대화법이 초등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대화법이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받아서 대화법 관련한 그런 발제문을 썼습니다. 이미 보내드렸고, 제가 그 발제문을 오늘 간단히 한 15분 정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화법은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필수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먼저 대화법에 입문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학부모 모임, 교내 교사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초등교사 대화법 연구 모임,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임교사의 좌절과 초등 전문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다루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법이 어떠한 철학에 근거가 있고, 대화법이 어떻게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지 간단히 대화법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학부모들한테 험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대화법을 통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대화법만으로 다 되겠느냐, 다른 접근은 없느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화법 퀴즈,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평소에 화 많이 내시잖아요. 그 화를 어떻게 조절하고 대화법을 통해서 마음을 좀 푸시고 또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원고는 자료실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초등교사 대화법 연구 모임, 네이버에서 초등교사 띄고 대화법 치시면 다 카페로 들어갈 수 있고요. 카페 자료실 가시면 제 강의를 볼 수 있고, 원고를 볼 수 있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냥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자, 제목은 대화법은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데 필수 조건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저는 대화법을 약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경력은 5년이에요. 포천시 문화원에서 좋은 책 읽기 독감 대회 준비했는데, 애들 준비하는 겸에 나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이민정 선생님의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비판적으로 원래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괜찮은데 내용? 대화법이 정말 아이들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확신으로 6학년 담임 3년간 맡으면서 대화법을 학급에서 적용하였고요.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또 이런 공부 모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8차례, 9차례 모였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뵙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참 좋았습니다.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나오셨고요. 작년 2학기 때부터는 정규 학부모님들과 한 8분이서 그 하임기너트의 부모 아이 사이를 가지고 대화법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선생님들과도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바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한 1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주마다 한 번씩, 때로는 1주마다 해서 한 2달 반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아이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고 대화법 기술을 소개하고 학부모 상담 사례를 좀 나누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디스쿨 초등교사 임용고시 함께해요. 그 카페에도 현직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또 선생님들이 질문을 다시 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의외로 대화법 공간이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알게 된 비폭력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감정 코칭이라든가 동영상, 각종 자료,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담은 카페, 지금 우리 카페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초등교사 대화법 연구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대화법 책들은 우선은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 이야기, 그 김영사, 그 이민정 씨가 쓴 그 책 추천해드리고요. 1, 2권 다 했는데 1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임게너트의 교사와 학생 사이, 대화법의 시조이시죠, 거의. 비폭력 대화 마샬 로젠버그, 그리고 마샬 로젠버그의 친구인 토마스 고든이 쓴 교사 역할을 위한, 많이 보급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그 하얀 머리 교수님, 그 존 가트맨한테 배우신 최성 교수님이 쓴 감정 코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등 현장에서 쓴 선생님의 책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주영 선생님, 하하하는 실근 상당히법 원경연수 있는데 참 좋으세요, 그분이. 저도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분 책이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어린이 심리학 이 책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 우리 귀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귀에서 나온 책들은 다 좋죠. 그래서 이 2권 참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 한 5분, 6분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긍정의 훈육이라는 제인 넬슨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너무 좋아서 올 상반기에 어머님들, 즉 부모와 아이 사이 이거 마치신 분들은 긍정의 훈육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초임교사 시절에 선생님들이 참 아이들에게 잘해주실려 애쓰시잖아요. 열정과 관대함, 친절, 사랑 열심히 하시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약해요. 금방 눈치채거든요. 웃으면 안 혼내네, 안 때리네, 그러면서만 난리치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지세요. 스트레스도 심해지시고. 그래서 선배 교사분들이 애들은 3월달에 꽉 잡아놔야 돼, 이 말 들으시고 이제 교육 방식을 바꾸시죠. 우선 아이들 앞에서는 웃지 말자, 학기 초에는 엄하게 대하자, 이렇게 바꾸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도 사실 참 어른들을 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형성 기술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참 서툴러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선생님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사고 안 나게 해야 되고 또 실수 많이 해야죠. 자주 까먹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내심이 한계를 이르는 거죠.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화내시진 않잖아요. 그것도 학교에서 도와주느냐, 좋은 학교들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학생활 빡빡하고 관리자분들은 대부분 담임교사 어떤 책임을 많이 묻잖아요.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면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담임교사 선생님이 무능하다라고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부당한 교권 침해를 학부모님들이 하실 때 보호해주지 않죠. 그리고 동학년에서도 얘기해도 대부분 경험적인 해결책만 꺼내놓으시거나 그냥 아유 힘들겠다라고 그냥 적절한
공감 뒤에 해결책이 나오면 좋은데 해결책 제시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비교적 균질한 온건 보수 그 모범생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다양한 좀 사고 치던 선생님, 어떤 선생님, 뭐 별난 선생님 이렇게 오면 좋은데 주로 보면은 비교적 균질한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어떤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폭위도 있고 뭐 학생생활 인권 규정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적용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업무로 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에서 끌탕을 하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학급 붕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우시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또 대화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문제 학생 뒤에는 평균 70~80%는 문제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능한 학부모를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증거자료 꼼꼼하게 적어둬서 꼭 상담해야 될 때는 아이의 잘못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대화법이 무엇인지 알려면 적어도 대화법의 전제를 아셔야 돼요. 대화법은 기본적으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과 공감으로 대하면 인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이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직면할 때 독립과 협력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의구심도 가졌는데 왔다 갔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맞다는 큰 틀, 한 70% 이상은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음에 좀 새기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무섭게 대하지 않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수치심에 갇혀있던 아이들도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사의 태도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교사와의 정상적인 소통이 모델이 돼서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 기술도 나아지죠. 친구들과 많이 좀 좋아져요. 간혹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개구장이 남학생애들 또는 이제 무리짓기형 왕따 조장하는 애들 있잖아요. 돌림왕따 하는 애들. 선생님 간을 봐요. 선생님이 정말 안 때리나 좋으신 분인가. 근데 이때 선생님이 참다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되는 감정으로 휘말리지 마시고 교사로서 권위를 발휘해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은 이런 행동 용납할 수 없어. 앞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말해주길 바래. 그래도 안 바뀌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과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 문제 행동을 계속 일으키면 규칙에 근거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벌칙을 명확히 예고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막 검사처럼 아이를 취조하고 문제를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평소에는 변호사처럼 아이 입장에서 행동해 주시되 학급 운영에 특히 져야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처럼 단호함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섭게만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 반을 보면 그 선생님 계실 때는 아이들이 좀 얌전하게 혼날까봐. 근데 선생님이 자리 비우면 난리가 나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이 마치 용수철이 눌려있듯 억압 상태의 스트레스가 분출해서 사건, 사고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커집니다. 그 애는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혼날까봐 쫄아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미 폭력에만 말을 듣기로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장에 맞춰서 나아가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아이들로 인한 교권 침해, 과연 교권 침해일까요? 인터넷상에 보면은, 뉴스 보면은, 선생님들이 진짜 험한 꼴 당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분석해 보니까, 한 70~80%는,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좋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이를 제대로 어떻게 훈계해 보려고,
해보시다가 신라의 끝에 선생님들이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당하고 주변 아이들도 피해를 입히고 또는 제 경우처럼 저희 반에 모자로 제가 때렸더니 교담 시간에 너무 심하게 한다고 제가 불러서 때렸더니 모자로 때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실 밖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아이가 교실 이탈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아이를 혼낸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이도 인간이거든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막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견뎌요. 욕설 안 하고 주먹 안 날리면 다행이에요. 우리도 그 교무회의 때 교장 선생님이 만약 특정 선생님 혼내시면 어때요? 그거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아이를 혼내게 되면 아이가 뉘우치면 다행인데 보통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자존감이 하락해요. 그리고 미운 아이 컨셉으로 자신을 규정해서 교사를 복수하려고 하고 멀쩡한 아이들을 수석거려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히죠. 집에 가서 교묘하게 앞뒤 내용 잘라가지고 선생님 흉보고 선생님의 학급 운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대화법에 따른 대화기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급에 한 아이가 떠들어요. 교사가 주의를 줘요. 그래 떠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정말 조용히 안 해? 그따구로 그렇게 할 거야? 이 상태에서는요, 아이가 조용히 해도 떠들어도 문제입니다. 대화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떠들 때 굳이 한 명 지적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 아이만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줍니다. 또는 뭐 톡톡 책상을 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 좀 볼까? 얘들아, 선생님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 보통 이런 말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문제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아이 이름만 불러요. 상호야. 그래 떠든다면 상호야, 좀 조용히 해줄래?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제재를 예고합니다. 한 번 더 떠들면 교실 뒤에서 서 있어야 돼. 계속 떠들면 뒤에 서 있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들면 배움터 지킴이나 기사님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시스템을 미리 해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연구실이나 상담실 이동해서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의논하면 좋습니다. 협박으로 하기보다 부드럽고 진지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잘못을 하면 인간관계 있잖아요. 잘못을 하면 원인, 결과 뭘까요? 자유를 제한하는 게 내려진다는 거죠. 불이익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반성문 작성하거나 점심시간 축구금지, 남학생 경우에는요. 방과 후 상담, 학부모 상담을 예고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대화법이 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배움터 지킴이를 부르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를 압박하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존중중심의 대화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대화법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다만 대화법으로만 되지 않을 때는 합리적인 조치와 벌칙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법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접근, 현재 접근입니다. 즉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학급 환경을 재구성, 자리 배치라든가 뭐 아이들 옆에 주변에 있는 애들 좀 난리치는 애들 없게 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 방식에 대해서 반성적 접근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저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언제 일으켰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심해졌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양육관계라든가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해요. 아이를 먼저 이해해 보시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한테 수업 전에 미리 좀 어떤 수업을 한다고 좀 지겨울지 모르지만 네가 좀 참아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수업의 동반자로서 좀 협력을 부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를 문제를 규정짓지 마세요.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서 장점에 주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확대해 나가시면 아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잃지 않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있을 때
칭찬을 더 많이 달라지지 혼낸 게 더 많아지면요 절대 아이는 안 달라집니다. 대화법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반에서 물건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세요? 물건이 없어졌다.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다들 책상 속에 있는 거 꺼내봐. 또 본 사람 없니? 이렇게 하시나요? 두 번째, A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 책상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걸 봤어요. A는 선생님이 자기가 낙서한 걸 봤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실래요? 혹시 이렇게 하실 건가요? A야, 너 누구 책상에 낙서가 돼 있던데 그거 누가 낙서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거는 정답 아닙니다. 이거는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세 번째, 선생님께 혼이 나고 투덜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제를 안 해서 선생님이 미리 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만 남으래. 짜증나 진짜. 막 이렇게 몸비듬을 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똑바로 하지. 또는 너 선생님이 좋은 말로 남으라는데 그렇게 짜증 부릴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화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오늘 너무 좀 기네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화의 조절 방법, 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다음에 학부모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직 대화법이 적용된 예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 사례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대화법을 하면 아이들이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고려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모든 스트레스와 어떤 자유방임적인 것이 그 대화법을 하는 선생님한테 쫙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선생님들 중심의 대화법 사례와 협력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대화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되 아이의 지나친 분쟁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교사로서 충분히 보람도 느끼시고 아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내라 기대를 합니다. 동영상 오늘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떠한 질문이나 비판, 추가 의견에 대한도 환영합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